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작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픈 스튜디오, 저만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뭐 시작은 이렇게 미비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더 멋진 곳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첫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첸꽁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할 건데, 첸꽁이라는 컨텐츠가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을 놔두고 중국말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냐고 미리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일단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고 해가지고 또 마침 제가 이제 중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커다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거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첸꽁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첫 번째 강은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얘기를 하면서 작게나마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중국이라는 낯선 곳에 이제 장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2016년에 이제 회사에서 저에게 중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령을 받았을 때, 저는 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제일 첫 번째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갈 준비가 전혀 그때도 안 됐었거든요. 뭐 언어는 뭐 중국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국말을 알아듣는 것도 없고, 단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제휴가 들어왔었지만, 저는 그거 말고는 준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쩜 저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 3일 정도 생각한 뒤에 중국 출장에 대한 부분을 가기로 결정을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을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역시나 준비된 게 없어서 저한테 부딪히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첫 번째가 안 됐고, 근데 먹는 거, 그 다음에 식생활, 그리고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너무 거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를 막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낯선 대륙의 땅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갔다 와서 집에 있다 보면 너무 그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에게도 우울증이 온다는 거는 저는 그때 아마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울증이 오는 방법에 대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컸던 게 이제 언어의 장벽이었던 거죠. 말을 하지 못했던 거. 말하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주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그게 이제 언어의 장벽에 대한 부분이 커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저한테는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도 오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저의 방법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저에게 가장 커다란 계기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 다음 컨텐츠 때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저 때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언어가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를 아침, 점심, 저녁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무조건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근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중국어를 공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우니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이용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중국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저 당시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1시, 2시는 기본이고,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도 이어폰 끼고 듣고 히어링하고 쓰고 말하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역시나 이제
어설프게 공부해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고, 또 역시 그들이 말하는 말을 제가 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출장에서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뭐든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한테 커다란 데모스를 가슴에 받고 나서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제가 그냥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막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고, 어떻게 말했냐면 손짓, 발짓, 막 눈빛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제 행동을 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행동으로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던 거. 너무 완벽하게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행동했던 부분, 언어에 대한 장벽을 스스로 극복했던 부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이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가장 큰 첫 번째 행동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완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스스로 정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뭔가를 행동하는 거를 그때까지 저는 완벽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완벽이라는 단어는 제가 스스로 정의한 것 같아요. 남들은 제가 실수를 해도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 남들이 생각할 때 저것도 못해?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것으로 제 스스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준비가 덜 됐어 라는 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려고 더하고 하다 보면 늦어지고, 어떨 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던 부분이 있어서, 완벽에 대한 기준은 내 기준보다는 상대방한테 기준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한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기준은 언어에 대한 부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부분,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어떤 부분,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도 내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완벽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은 조언을 받아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완벽이라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무너뜨렸던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 그 마인 회장이 말씀했던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알리바바 마인 회장은 2018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부자들 중에서 당당히 20위 안에 등극을 한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두 번째 교훈으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마트를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도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답할 수가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대신 무엇인가를 그냥 하라. 어떻게? 그냥 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행동 때문에 모두 실패한다. 그들은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을 모두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딱 저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연급 한 4-5번 뭐 지금도 계속 읽고 뭐 상기하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난 가난한 사람인가? 너무나도 저의 얘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부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했던 생각과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모두 다 같았어요. 자유가 없다고 하고 모든 걸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문가가 없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유 아닌 핑계, 다 핑계 할 수 없다 부정적이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 삶에 대한 부분을 부정을 한번 해보기로 시작했습니다.